턱 강경해진 공세. 배치 소환 다음은 어제 2차 TV 토론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셀프 공천 논란을 직격했고 강훈식 후보는 도대체 개항을 왜 출마했냐라고 협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개항을 출마 5월 8일 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이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서 보면 셀프 공천이었고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출마를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게 여의도의 마음, 여심과 민심, 당심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다. 인천 개항 출마, 또 우리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출마를 도왔던 분들도 많이 반대했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정치적 미래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있을 것이다. 그 지적이었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분열 갈등 없이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에서 손상이 오는 상황이 발생해도 민주당이 이기는 당으로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설전은 이재명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자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툭 던져놓은 건 아니다라고 비판한 부분인데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 조직법에 없는 지금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강력한 탄핵 발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박 후보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재명 후보님 지금 당대표 되시면 뭐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맞지 당대표가 그걸 툭 던져놓고 나면 알겠습니다. 갑자기 국면이 달라져 버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툭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향한 수사는 검경의 정치 개입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될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 들어보시죠.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 앞두고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앞서 많이 나왔었죠. 서른 의원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법 리스크 실존한다. 박용진 후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과거 당내 부동산 의혹도 탈당 조치했다. 없다라는 주장만으로 못 덮는다. 강병원 의원도 사법 리스크란 눈사태 밀려온다 라고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화 의원님, 네. 김혜경 씨 수사 결과 발표를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규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굉장히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잖아요. 빨리빨리 해갖고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해주게 하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이라도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모습 보면 과연 그때의 모습이 진실이었나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조사를 하는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본인의 정체성, 본인은 지금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또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한 사람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아니다, 없다, 정치 공세다, 국기문란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사권이 정리가 되는 9월 이전에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재명 지금 현재 전당대 대표로 나온 후보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계 형사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은 그 배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배모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 업무상 횡령 외에도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경기도의 장부 그리고 실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음식점의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결제 내역이 공무와 무관한지 사적 사용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유형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해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명을 듣지 못하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용이 정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배모 씨로부터 관련된 진술을 들은 이후로는 구체적으로는 더 윗선, 혹여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배 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질문과 답변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다면 결국 적어도 김혜경 씨는 소환 조사를 받든 아니면 서면 형태로라도 조사는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승현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그 옆집 그거 전세 비운다면서요? 그렇죠. 대선 시기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옆집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되어 가지고 GH. 그렇죠. GH의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되었었는데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전세금이 한 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명이 거주하는 60평대에 살고 있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너무 넓은 집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은 이제 다시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는 않게 되었고요. 지금 GH 측에서도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넓은 집에 적은 사람이 살고 이렇게 보증금이 너무 높은 집에 전세를 할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어떤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제기됐고 선거가 끝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그 방 빼는군요. 결과적으로는 방을 빼게 됐죠. 사실은 굉장히 그때 그 옆에 숙소가 혹시 그 대선 그 기간에 어떤 그런 대선 후보를 돕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숙소가 아니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대선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집을 비우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박용진 의원님, 그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보도도 많던데 박 의원님,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 게 그 단일화. 워낙 큰 문제던데요. 변수니까요. 뭐 중요한 변수 중 하나겠죠. 저의 입장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요. 강훈식 후보에게도 전달을 직접 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당원들, 우리 유권자들인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뒤에 된 이 앞서서의 투표 행위들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양보한 후보의 표는 다 그냥 증발돼 버리고 사표 처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당신과 민심이 반영되는 방식이면
뭐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강훈식 후보의 선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로서는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 한 열흘 안에 그런 1대1 구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또 강훈식 후보의 이야기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